여러분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제품을 아시나요? 화장품, 김, 고추장, 수저 세트 등이 기념품으로 많이 판매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품이 불이 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사업이 망하고 아내와도 이혼하고 모든 걸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머릿속은 텅 비었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목적지는 한국. 왜 한국이었냐고요? 그냥요. 어딘가 멀리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도착한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찼어요. 거리마다 사람들이 가득했고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간판들이 거리를 수놓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들과 달랐어요. 온몸이 무거웠고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우연히 작은 분식집 앞에 서게 됐어요. 배가 고팠고 별다른 생각 없이 문을 열었어요. 허름한 가게였어요. 낡은 테이블과 의자, 손때 묻은 메뉴판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겨운 느낌이 들었어요. 카운터 뒤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사장님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뭐 드릴까요? 한국식 라면 주세요. 저렴하지만 맛 좋다는 한국 라면을 먹겠다는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충격적인 순간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테이블에 놓인 것은 금색 냄비였어요. 젓가락과 숟가락이 그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순간 멍해졌어요. 잠깐, 이거 냄비째 준다고.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거든요. 음식은 반드시 접시나 그릇에 담겨 나오죠. 냄비째 준다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저 조리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냄비가 식탁 위에 올라와 있다니.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모두 자연스럽게 냄비째 놓인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제야 이게 한국에서는 흔한 문화라는 걸 깨달았어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면을 집었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오며 진한 향이 퍼졌어요. 한 입 먹자마자 입안 가득 감칠맛이 퍼졌어요. 국물은 얼큰하고 깊은 맛이 있었고 면발은 쫄깃했어요. 미쳤어요. 이렇게 단순한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고. 순간 이해됐어요. 왜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극찬하는지.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왜 굳이 냄비째 주는 걸까?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왜 냄비째 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식지 않아요. 라면은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죠.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 냄비는 열전 도율이 높아서 빠르게 끓지만 동시에 음식의 온기를 오래 유지해 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입까지 따뜻한 라면을 즐길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선 볼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요? 마트 가면 3,000원이면 살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3,000원?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냄비 하나만 해도 최소 몇십 달러예요. 그런데 이건 겨우 3,000원이라니. 다시 냄비를 살펴봤어요. 가볍고 단순한 디자인, 빠른 열전도율, 라면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주는 신비한 힘. 분명 뭔가 특별했어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SNS에서 한국 라면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금색 냄비가 꼭 등장했었죠. 이게 그 냄비였어요. 문득 기념품으로 하나 사가고 싶어졌어요. 아니,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사가야겠어요. 미국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분명 신기해할 거예요. 계산을 마치고 사장님이 알려준 마트로 향했어요. 선반 가득 쌓여있는 금색 냄비를 보니 이상하게 흥분됐어요. 가격표를 확인하니 정말 3,000원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냄비를 몇 개 집어들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걸 미국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어떤 반응일까? 그냥 장난 삼아 가져가려던 게 점점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짐을 챙기며 냄비를 가방에 넣었어요.
모든 걸 포기했던 내 인생에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양은 냄비 몇 개를 들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첫날, 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낡은 소파, 먼지 쌓인 테이블, 아무도 없는 거실.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짐을 정리하다 가방에서 양은 냄비를 꺼냈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반짝이는 금색 표면이 눈에 들어오자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식탁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냥 기념품으로 가져온 거지.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며칠 후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김에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을 함께 먹어보려 했어요. 미국에서 흔한 홈파티처럼 술과 스테이크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라면 한 그릇.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자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모두들 익숙한 표정으로 맥주를 손에 들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주방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스테인리스나 코팅된 냄비가 아니라 반짝이는 금색 냄비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얇아? 친구 중 하나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불을 켜자마자 냄비가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끓는 물이 부글부글 튀어오르며 김이 피어올랐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냄비로 집중됐어요. 야, 이거 너무 빠른데? 맞아. 보통 냄비보다 훨씬 빨리 끓네. 라면을 넣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그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한국 라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냄비의 신기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들의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완성된 라면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물론 냄비째로요. 친구들이 당황한 얼굴로 절 쳐다봤어요. 잠깐, 이걸 냄비째 먹는다고. 그래.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어. 그 말을 듣자 다들 흥미로운 듯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입 먹자마자 반응이 터졌어요. 이거 말도 안 되게 맛있는데? 국물 미쳤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뜨겁지? 그러니까. 보통 라면은 금방 식는데. 그제야 저는 사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 냄비는 빨리 끓지만 온기는 오래 유지돼요. 정말 그 말 그대로였어요. 보통 스테인리스 냄비나 세라믹 그릇에 담긴 라면은 조금만 지나면 미지근해지지만 이건 다르다는 걸 친구들도 깨닫고 있었어요. 한참을 먹고 난 뒤 친구들이 물었어요. 근데 이 냄비 얼마야?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3. 그 말을 듣자마자 다들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뭐? 장난치지 마. 아니 진짜야. 한국에서 $3면 이거 하나 살 수 있어. 순간 친구들의 얼굴이 변했어요. 술 한 병 값도 안 되는 가격. 미국에서 괜찮은 냄비 하나 사려면 기본 몇십 달러는 줘야 하는데 이건 가격도 터무니없이 저렴하고 성능까지 좋았어요. 누군가 냄비를 들어 살펴봤어요. 가볍지만 단단한 느낌.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특별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야, 이거 건강에는 괜찮은 거 맞아. 그 말에 저도 순간 멈칫했어요. 그래, 이게 이렇게 싸다고. 분명 이유가 있겠지. 혹시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닐까? 하지만 한국에서는 너무 흔한 냄비였어요. 음식점에서도 가정집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된 냄비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번 제대로 조사해보자.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뭔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냥 기념품으로 사온 냄비였는데 점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하게 알아봐야 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양은 냄비의 재료, 제조 과정, 사용된 금속 성분. 논문까지 찾아보며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빠른 열전 도율 덕분에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고
무게가 가벼워서 실용성이 뛰어나며 알루미늄 코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싸구려 냄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가성비 최고의 주방용품이었어요. 그제야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 미국에서도 통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저는 양은 냄비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처음 이 냄비를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어요. 한국에서야 너무 흔한 냄비였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단순한 기념품으로 가져온 건데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나니 이게 단순한 물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자세히 검색을 시작했어요. 양은 냄비 건강 문제, 알루미늄 냄비 안전성, 한국 라면 문화. 끝없이 자료를 뒤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양은 냄비는 가볍고 열전 도율이 높아 요리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절약되는 친환경적인 냄비였죠. 미국에서 친환경 주방용품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 냄비는 이미 그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싸구려 냄비가 아니라 합리적인 냄비였던 거예요. 결국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 물건이 아니야.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어요. 우선 시장 조사가 필요했어요. 미국에서 이런 냄비를 파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뒤져봐도 비슷한 제품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 라면이 유행하고 있음에도 이 냄비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이거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냄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라면도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아직 한국 라면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국 라면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종류가 어마어마했어요. 신라면,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진라면, 너구리 끝도 없이 나오는 리스트를 보며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이게 전부 한국 라면이라고.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맛도 다양했고 각 브랜드마다 개성이 뚜렷했어요. 한국에서 라면이 하나의 문화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이 인기를 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 이 냄비와 함께 한국 라면까지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다음 날 한국의 냄비 제조업체를 찾기 시작했어요. 몇 군데 업체에 메일을 보내고 샘플을 요청했어요. 한국 라면 도매업체도 조사해서 연락했어요. 냄비만 팔 게 아니라 한국 라면과 세트로 패키지를 만들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첫 주문을 넣었어요. 양은 냄비 200개와 라면 1000개. 냄비와 라면을 판매할 공간도 필요했어요. 작은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대형 레스토랑을 차릴 자본은 없었지만 소규모 라면 가게라면 해볼 만했어요.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라면 한 그릇을 먹고 원하면 양은 냄비와 라면을 사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였어요. 며칠 후 트럭이 제 창고에 냄비와 라면을 실어 날랐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내 물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양은 냄비를 직접 손에 들고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반짝이는 금색 표면, 가볍지만 튼튼한 느낌. 이게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 이름을 고민했어요. 그냥 냄비를 파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브랜드여야 했어요. 고민 끝에 K라멘 쿠웨어라는 이름을 떠올렸어요. 이제 시작이다. 심장이 뛰었어요.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너졌던 내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작은 가게 하나를 임대했어요. 거창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테이블 몇 개 놓고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내겐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냄비와 라면 박스를 하나씩 들여놓았어요. 한국에서 배달된 냄비 200개, 라면 1000개.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내 가게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니. 간판을 달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했어요. K라멘 쿠게어라는 이름이 떠올랐지만 뭔가 더 강렬한 인상을 주고 싶었어요. 한국적인 감성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K라멘 하우스라는 간판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업날 가게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온라인 홍보와 친구들의 입소문 덕분에 점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라면을 먹으러 온 사람들보다 냄비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이 냄비, 진짜 한국에서 온 거예요? 이걸로 라면 끓이면 한국 맛이 나는 거 맞죠? 손님들의 관심은 냄비에 집중됐어요. 단순히 라면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신문에서 내 가게를 취재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 한복판에 생긴 한국식 라면 가게, 양은 냄비의 마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SNS에서도 사람들이 한국 라면과 냄비를 찍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내 가게는 점점 성장해 갔어요. 부자가 된 건 아니었지만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하루하루 손님들과 소통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내 손으로 직접 끓인 라면을 대접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라면을 먹으며 말했어요. 이거 한국 여행 가서 먹던 맛 그대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요식업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게 문을 닫고 불이 꺼진 주방을 바라봤어요. 냄비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었지만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양은 냄비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더 크게 도전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